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4일 밤 8시 35분입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한국을 방문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4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펠로시 하원 의장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 일행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대북 억지력의 상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통화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휴가 중이므로 대통령실에 출근한 게 아니고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0분에 걸쳐 통화를 했고, 펠로시 의장 측에서는 하원 의원 5명,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등이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 간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전화통화에 배석한 미 연방하원 의원단에는 각 지역구의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들을 특별히 배려해달라고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이 첫 여름 휴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한미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지만 특히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워싱턴에서 최근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되었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갖고 나갈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앞으로도 한미 간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질서를 함께 가꾸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 개념은 최근에 암살된 아베 신조가 만든 개념이고, 이 틀에 의해서 쿼드라는 조직이 발족했습니다. 이것은 아베 신조가 정치가로서 남긴 하나의 유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번 방미를 계기로 하여 펠로시 의장과 만나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펠로시 의장도 추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는 외교, 국방, 기술 협력, 청년, 여성, 기후변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 배경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지방 휴가 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서울에 오면은 면담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2주 전에 만날 수 없다는 양해를 구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그 일주일 뒤에 결정이 되었고, 따라서 만나지 않는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혹을 던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전화라도 따뜻한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오늘 아침 일찍 타진했다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펠로시 의장이 흔쾌히 감사하다며 같이 온 사람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꽤 긴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는커녕 만남이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주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이럴 수가 없다 하는 글을 막 올리고, 여론도 왜 안 만나느냐, 더구나 서울에 오는데, 또 대만을 방문해 가지고 세계적인 지금 뉴스를 만들고 있는 중요한 뉴스 메이커인데 어떻게 같은 서울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을 수 있느냐.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휴가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방을 안 가니까 서울에 있을 때 펠로시 의장이 오면은 뭐 국회의장이 초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 원수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 더구나 이번에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방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대만 방문 직후에 한국에 오니까 기자들도 많이 따라왔고, 온 관심이 지금 펠로시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 펠로시 의장과 만나서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세계적인 뉴스 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찬스를 활용 안 하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좀 기피하는 듯한, 꺼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홍보 측면에서는 이건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이거 참 아마추어도 아니고요.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적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그 찬스를 잡았다는 게,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로비를 한다고 생기는 겁니까? 왜 이 찬스를 못 잡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과 만났을 때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뉴스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김정은에게 경고해야죠. 지금 동북아에 비상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럴 때 펠로시 의장과 나는 김정은에게 엄중 경고한다. 불장난하지 마라. 불장난하면은 화상을 입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했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뉴스가 됐겠습니까? 이런 말도 눈치 보면서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하는 게 많은데 이걸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어제 대만에서 오산 기지에 도착했을 때 미국 사람들 빼고는 한국 쪽에서 아무도 안 나갔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도 안 나가고 외교부도 안 나가고 국회에서도 안 나가고.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없다고 하니까 외교부도 이거 우리가 챙길 것 아니구나 이렇게 된 것이고, 국회는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미적인데, 반미 친북 친중적인데,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이 발칵한 이런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뭐 그러나마 어쨌든 이런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보맨이 돼야 합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주변에 홍보 전문가가 있어도 뭐든지 결국 대통령에 집중되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배우 출신으로서 홍보를 잘했죠. 그래서 별명이 Great Communicator였습니다. 위대한 소통자. 그 위대한 소통자의 선전과 홍보에 의해서 총 한 방 안 쏘고
소련 동구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는 점, 홍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